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소변 거품이 잘 가라앉지는 않습니까? 혈압약과 당뇨약은 늘어가는데 병원에서는 그저 나이 탓입니다 라고만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보내는 비상신호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원인을 잡지 못하면 10년 뒤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콩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죽음의 과일 두 가지와 반대로 같은 과일이라도 콩팥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기적의 과일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앞으로 10년 당신의 콩팥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저의 55년 경험을 모두 담아 이 중요한 사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동수입니다. 올해 82살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콩팥만 파고든 신장내과 의사로 55년 넘게 만성 콩팥병과 투석 환자만 봐왔습니다. 대학병원 신장센터를 거쳐 투석실을 지키고 노인 전문 외래를 운영하다 지금은 작은 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 평생은 콩팥의 소리만 듣는데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보다 수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매일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집어먹던 과일 한 조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환자분들의 검사지를 아무리 꼼꼼히 들여다봐도 나오지 않는 진짜 원인이 매일 밤에 식탁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지보다 밥상을 더 무서워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콩팥의 진짜 위험 신호를 정확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특히 매일 밤에 식탁에 숨어 있는 죽음의 과일 두 가지와 콩팥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과일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편안한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작고 예쁜 귤은 겨울철 비타민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특히 저녁에 귤을 드시면 콩팥에 심각한 야근을 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귤에 들어있는 것은 단순히 비타민 C만이 아닙니다. 귤은 흡수가 아주 빠른 당분인 과당과 유기산이라는 산 성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 과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포도당보다 흡수가 더 빠르고 간을 거쳐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과당과 산 그리고 비교적 높은 칼륨이 밤새도록 혈액에 머물면서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역과 작업을 하게 만듭니다. 신장은 본래 밤이 되면 휴식 모드에 들어가야 다음 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 늦게까지 귤을 드시면 쉬지 못하고 밤샘 근무를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여과율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60대라면 이미 젊은 시절에 비해 20% 이상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녁마다 귤을 5개에서 10개씩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소변 거품이 잘 안 가라앉는 신장 피로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전날보다 눈에 띄게 올라가는 현상도 자주 관찰됩니다. 검사지를 들여다보며 왜 이렇게 혈압이 안 잡힐까 고민하지만 그 답은 밥상 위에 놓인 귤 접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귤 습관으로 고생하시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6세의 박선자님 이야기입니다. 선자님은 늘 나는 몸에 좋은 것만 먹어요를 입버릇처럼 달고 사셨습니다. 건강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시고 특히 비타민이 풍부한 귤을 겨울철 보약처럼 드셨습니다. 저녁 드라마를 보실 때면 습관적으로 귤을 10개 이상 드셨고 가끔은 포도까지 곁들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다리 피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목 부종이 생기고
급기야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혈압약이나 바꿔볼까요? 라는 이야기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진전이 없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혈중 칼륨 상승과 경계 수준의 크레아티닌 수치 그리고 거품료를 발견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선자님께 약을 추가하는 대신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 선자님, 저녁 식사 후에 무엇을 드십니까? 선자님은 처음에는 귤이 뭐가 나빠요? 비타민인데요 하시며 조금은 저항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귤의 과당과 칼륨이 밤새도록 신장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국 선자님은 저녁 6시 이후에 귤 습관을 완전히 끊고 먹고 싶을 때는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나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으로 2~3개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비타민C는 귤에 몰아서 먹지 않고 배나 작은 사과로 나누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주가 지난 뒤 선자님은 진료실에 들어서면서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얼굴 붓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소변 거품도 줄고 아침에 재는 혈압도 신기하게 안정되더군요. 그때 선자님은 내가 몸에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 콩팥을 괴롭혔구나 하시며 자책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수치보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순간입니다. 실행 팁을 드립니다. 50세 이후, 특히 부종이나 거품료,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귤을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귤은 소화제처럼 생각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습관적으로 까먹는 패턴이 가장 위험합니다. 귤은 비타민 C라서 무조건 좋다는 오해는 버리십시오. 당뇨 환자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은 저녁 귤이 혈당 스파이크와 신장 부담을 동시에 높인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귤 자체를 악마화할 필요는 없으나 저녁 시간대와 과량 섭취가 콩팥에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시니어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피로 물질인 요독 배출 능력이 함께 저하됩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과일 섭취로 수면 중에도 신장이 계속 일하게 되면 이 요독이 충분히 걸러지지 못하고 아침까지 몸에 쌓이게 됩니다. 60대 이상 만성 피로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잔류 요독입니다. 밤 동안 콩팥이 완벽하게 휴식해야 다음 날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다면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저녁 과일 습관을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귤보다 콩팥을 더 힘들게 하는 과일이 또 있습니다. 심장까지 함께 몰아붙이는 두 번째 죽음의 과일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콩팥에 큰 부담을 주는 죽음의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샤인머스켓은 당분 함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포도는 당과 칼륨이 동시에 높은 과일로 콩팥과 심장을 함께 몰아붙이는 이중고를 안겨줍니다. 포도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당분은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문제는 칼륨입니다. 포도는 칼륨 함량도 높아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에게는 고칼륨 혈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이 혈액 속 과도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한 경우 부정맥이나 극심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그 중에서도 칼륨 보존성 이뇨제나 에이스, 억제제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60대, 70대 환자분들은 포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물 자체가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 고칼륨 과일을 과량 섭취하면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관찰했던 60세 이상의 부종과 고칼륨 혈증 환자 중 상당수가 저녁 포도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포도 한 송이를 한 번에 다 드시는 것은
혈당 측면에서 빵 한 조각 이상을 드시는 것과 같은 부담을 신장에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실행 팁입니다. 50세 이후 특히 혈압약, 이뇨제, 심장약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저녁 포도를 완전히 금지하셔야 합니다. 포도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아침부터 점심 사이 아주 작은 송이에서 몇 알 수준으로만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샤인머스켓은 일반 포도보다 훨씬 달고 그만큼 혈당과 신장 부담도 더 크다는 것을 부드럽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흔히 빵이나 과자 대신 포도를 먹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없더라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후에는 포도의 과량이 심장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식이라는 유행을 따라 포도씨나 껍질까지 모두 갈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칼륨과 당의 농도를 높여 신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으니 경계하셔야 합니다. 귤과 마찬가지로 포도 역시 저녁 시간대와 과량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죽음의 과일 습관만 고쳐도 여러분의 콩팥은 당장 다음 날부터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포도의 과도한 당분과 칼륨은 신장에 단순히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는데 과당이 많이 분해되면 혈액이 일시적으로 산성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이를 중화하기 위해 밤새도록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지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산 분비 능력이 감소되어 있어 이런 산성도가 높은 음식에 더 취약합니다. 포도를 드신 다음 날 유독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이미 콩팥뿐 아니라 소화계까지 무리가 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콩팥이 가장 편안해하는 과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배는 신장이 가볍게 씻겨 내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적의 과일입니다. 배는 수분이 매우 많고 단맛이 부드러워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때 과당과 칼륨의 부담이 적습니다. 이는 신장이 거를 노폐물의 종류와 양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뜻이 됩니다. 시원한 수분 배출을 도우면서도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아 콩팥이 부담 없이 하루에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게 돕습니다. 배를 드시면 마치 정수기 필터를 한번 가볍게 청소해 주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가장 가까이서 관찰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아내는 평생 저녁 식사 후 과일 드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특히 가을, 겨울에는 감과 귤을 즐겨 드셨습니다. 저의 직업이 신장내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오랫동안 저녁 과일 습관을 끊지 못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의 콩팥이 정수기 필터처럼 점점 지쳐가는 것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얼굴이 붓는다고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아내에게 약을 드리기보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저녁 과일은 완전히 금지하고 대신 아침에 배 반 개만 먹읍시다. 아내는 처음 2주 동안은 저녁이 허전하고 섭섭하다고 하시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저항감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배를 먹는 습관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 출근 준비를 하면서 배 반 개를 썰어 드시는 것으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3주가 지난 뒤 아내는 스스로 아침 붓기가 감소하고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는 미세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체중도 약간 줄어들어 훨씬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약을 바꾸고 검사를 늘리는 것보다 밥상 위 저녁 과일 하나를 아침배로 바꾸는 것이 더 크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실행 팁입니다. 배는 아침 또는 오전 간식으로 반 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몸이 붓는 날에는 저녁이 아닌 이른 오후에 소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는 너무 차게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상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전한 과일이라도 밤 8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에게는 밤 시간을 온전히 휴식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배의 풍부한 수분과 부드러운 단맛은 신장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시니어분들은 변비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배에 함유된 섬유질은 장을 부드럽게 청소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장에서 노폐물 처리가 원활해지면 그만큼 신장이 독소를 걸러낼 부담이 줄어드는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콩팥과 장은 노폐물 처리의 동업자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아침에 배를 드시면 장을 깨우고 콩팥의 하루 시작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당뇨 환자분들은 배 역시 과일이므로 과량 섭취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즙이나 배 농축액 같은 가공품은 당 농도가 생배보다 훨씬 높아지므로 생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망가져 투석 직전 단계에 계신 환자분들은 과일의 종류와 양을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콩팥의 또 다른 조용한 친구,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을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빨간 사과는 콩팥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용한 친구 같은 과일입니다. 배와 함께 콩팥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게 돕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사과 중에서도 저는 작은 크기의 빨간 사과를 권합니다. 큰 사과보다 칼륨이 비교적 적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위에서 흡수가 느리게 일어나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장에서 노폐물을 묶어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껍질째 잘게 썰어 드시면 비교적 편안하게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 팁입니다. 사과는 아침 식사와 점심 사이 혹은 점심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섭취량은 작은 사과 1개가 기준입니다. 특히 오후에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당기실 때 작은 사과 1개로 대체하시면 혈당 관리와 신장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귤이나 포도를 드시던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 습관을 완전히 아침 사과로 옮기는 2주 플랜을 제안합니다. 2주만 실천하셔도 몸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과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시니어분들의 만성 콩팥병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함께 만성 염증 상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아침 사과를 통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것은 콩팥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갈아 마시지 않고 씹어 드셔야 펙틴의 이로운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저녁에 큰 사과를 반 개에서 1개씩 드시는 습관은 여전히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일의 역가와 배출은 신장이 밤새도록 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과 주스나 사과 농축액 같은 가공 음료는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남은 혈당 폭탄일 수 있습니다. 생과일 자체를 드셔야 합니다. 치아가 약한 어르신은 사과를 잘게 썰어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는 행위가 흡수 속도를 완화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배와 작은 사과, 이 두 가지 기적의 과일로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아침 건강한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콩팥을 망치는 죽음의 과일 2가지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7일 신장 회복 미니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과일 2가지는 저녁 6시 이후에 귤과 저녁 6시 이후에 포도,
특히 샤인머스켓입니다. 기적의 과일 2가지는 아침에 배 반 개와 아침에 작은 빨간 사과 1개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7일 미니 플랜을 시작하십시오. 첫째, 둘째 날에는 오늘 저녁부터 죽음의 과일을 완전히 중단하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물 1컵과 함께 배 반 개 또는 작은 사과 반 개를 드십시오. 셋째, 넷째, 다섯째 날에는 아침 배와 사과를 번갈아 가며 1개 기준으로 유지하십시오. 간식으로는 신장 부담이 적은 딸기를 소량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일곱째 날에는 아침에 느껴지는 붓기, 다리의 무거움, 소변 거품의 변화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이 변화를 작은 노트에 직접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기록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게 지켜주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는 평생 진료실에서 보아왔습니다. 약을 더 먹고 검사를 늘리는 것보다 저녁 습관 하나를 빼는 것이 훨씬 큰 변화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수치보다 습관이 사람의 노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저녁 과일 대신 아침 배와 작은 사과를 선택해 보시는 겁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를 다 도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성심껏 읽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